안녕하세요. 너랑 이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선생님, 정신과 의사들의 반지에 웜 앤 펌이라고 적혀 있다고 저는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그 웜 앤 펌이라는 말이 생각할수록 새의 양날개 같고 비행기의 양날개처럼 정말 따뜻할 때는 따뜻해야 되고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된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웜과 펌이 포함돼서 선생님께서 정신과 의사가 평생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는 역전이고 또 하나는 옴니포턴트,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걸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상담실에는 떨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내담자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떨고 또 상담자는 내 미천이 드러나는 거 아니야? 싶어서 떨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에는 가불관계가 또 성립되는 거 아닐까 상담하면서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웜앤 펌을 갖추고 옴니포턴트한 마음이 생기기 쉬울 텐데 그것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마음의 백신을 넣어야 될까, 예방주사를 넣어야 될까. 선생님 평생을 의사로 하시면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고민도 하시고 나름대로 또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마음을 직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직시한다. 네.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즐거운 것은 직시를 할 수 있지만 남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지저분한 것들도 많아요, 내가. 네. 그거를 내 스스로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예. 그러나 이론적으로 자기를 직시할 수 있다면은 그건 굉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수도자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뭐 종교라는 게 다 수도가 연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뭘 찾으려고 하겠어요? 자기의 진정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거는 직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직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자기 직시 혹은 자기 성찰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선생님 곁에 있으면서 깜짝 놀란 책 하나가 나의 어릴 적 이바고라는 책이었어요. 그거야말로 말갛게 정말 거짓 없이 부끄럽든 부끄럽지 않든 그 모든 어린 시절에 있었던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생각과 느낌들이 early experience, 어릴 적 경험이 지금 내 평생에 어떠한 또 연관을 가지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직시하신 비망록 같은, 그리고 거기에 또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또 쓰게 해서 그게 또 책 한 권으로 공동 저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고 그 얘기가 수백 개에 달했잖아요. 네, 저도 그 선생님을 뵈면서 느낀 점을 책 말미에 쓰긴 했습니다만, 영원한 개구장이다, 저는 이렇게 해서 기억이 나고요. 선생님 그 작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네요. 정말 직시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책 한 권으로 또 펴내셨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 체험을 하나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역전이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정신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정신과 의사는 될 수가 있어. 정신과 의사는 될 수 있으나 뭐냐면 정신과 의사는 약 처방하고 네. 뭐 이래 하면 되니까 되는데, 적어도 정신치료를 하자면은 이 전이 해결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이라는 것은 환자가 치료자에게 느끼는
어릴 때 어떤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네. 지금 말하자면 환자가 상담자로 막 이서훈 선생님 보고 우리 아버지 같다든지 아니면 내 애인 같다든지 네네네. 뭐 아니면 뭐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경쟁자라든지 네.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네, 저는 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네. 그걸 역전이라고 해요. 네. 그 환자가 왔는데 애인처럼 보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전일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직시할 수가 없다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왜곡되니까요. 왜곡되니까. 역전일을 해결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옴니포텐스라는 것은 내가 환자를 돌봐가지고 좋아진다면 내 말을 들어서 좋아졌다. 처음은 이제 그 정도에서 만족해요. 네네네. 내 덕분에 저 사람이 좋아졌다. 그렇죠. 네. 내 아니면 안 된다. 또 그까지 올라가. 좀 더 올라가네요. 수위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 버리면 내가 한 소리는 다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거의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 버려. 네. 그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나도 그런 생각들에 빠진 적이 있어요. 네. 빠진 적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레지던트가 임신을 했어. 아, 레지던트가? 근데 이제 소노를 해보니까 딸이라. 네. 그래서 고개를 털어내고 걱정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고. 꼭 아들을 네. 낳고 싶은데 딸이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농담으로 말이지.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건 내가 주례를 했거든. 네. 네. 내가 주례한 사람 치고는 첫 번째는 다 아들이다. 이렇게 웃었는지 네. 힘을 시키고 그래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아들 낳고 싶나? 내가 네. 정색을 하고 그랬어. 예, 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 와라. 꿀한다. 그러고 나서 말이지. 장난으로 네. 내가 엉뚱한 짓을 했어. 머리에 손을 얹고 네. 내가 중얼거렸어. 뭐라고. 나도 상상이 무슨 안 돼,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도 들어봐야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야. 그리고 내가 책상을 탁 치고 아들이다. 내가 그랬어. 아, 쌤 참 대단. 그때 아들 낳았어. 정말이에요. 그러면 대반전인데 이게. 야. 나는 전체 전능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야, 성별을 바꿔버리는. 과학적으로 딸이라고 했는데 내가 손 얹고 내가 주문하고 뽑았으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내가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다가 보니까 이거 내한테 신통력이 성별을 마음대로 아들로 바꿀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놓은 거를 내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네. 소노를 하기는 옳게 해놓고 그 리딩을 잘못한 거예요. 아, 원래 아들이었군요. 원래 그렇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원래 아들인데 네. 그걸 이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딸로. 그러니까. 네. 그걸 내가 농담하기 들어가서 신통한 거잖아. 네. 또 하나는 그 음악대학 교수로 있었던 분인데 네. 모대학에 네. 그때는 한참 방공교육 뭐 2년이 대립이 돼가지고 밖으로 여행을 못 나갈 때예요. 네. 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방공교육을 많이 받고 이제 나가야 돼. 네. 그런데 이 음악하는 예민한 교수가 이제 방공교육을 뭐 물론 학교 다닐 때야 받았지만은 학회가 나간다고 이제 여권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받아야 돼. 네. 그걸 받고 받다 긴장을 한 거예요 이제. 네. 근데 이제 동경에서 열리는데 그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 동경에 가면 이제 음식점도 많다 이게요. 네. 근데 대송강, 모란봉 뭐 이런 게 붙어서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 아, 북한 학생 같은 그때 이제 그런 교육을 네, 했어. 네, 네. 모란봉호 있고 뭐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또 머리 짧은 사람하고는 말하지 마라. 북한 사람이 머리를 긋었는지 좀 네. 짧게 깎아서. 스포츠형으로. 네. 그래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네. 공항에서 내려서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지가 보이는 게 대동강 뭐 네. 보니까 또 머리 짧은 사람이 자기 앞에 앉아있고 그러고 어허.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네. 야 여기 있다가서 납치될는지도 모른다. 네. 네. 이래가지고 허겁지겁 공항에 가서 티켓팅을 해서
귀국 그걸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헷가닥한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살았다. 이래가지고 김포에 내리니까 또 의심이 생겨. 딱 내다보니 김포, 야 이거 김일성 이거 대단하다 하더니 말이지. 예. 그 사이에 평양 비행장을 김포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말이지. 머리가 많이 상했네요. 이 망상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 한 가지만 걱정하다 보니. 예.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에 가서 신분증 다 버리고. 뭐 이런 기괴한 행동을 한 거예요. 네네.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죽었다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교육받은 게 죽는 거거든. 기왕 죽을 바에는 네. 이래 생각을 한 거예요. 기왕 죽을 바에는 북한에서. 네. 내리면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고 세상 김포공항에서요. 공항에서 만세하고 그때만 해도 중앙정보원들이 그 꼼짝 깔려있는데 네네. 그웬 사람이 내려오면서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나한테 온 거예요. 야. 그래 정신감정하라고. 네네네. 그래서 내가 한 3개월 치료했는데 나보고 김일성 대학 교수라는 거예요. 응. 그래 어째 제가 한 3개월쯤 돼서 이제 통찰이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쉬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지. 그냥 하는 말로 그때는 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런 말이 되네요. 네. 근데 그러고 말았는데 네. 건강하게 이제 학교에 교수 생활을 했는데 몇 년 지났을 거예요 아마. 네. 나한테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갑게 웬일이냐고, 왜 요새 잘 지냈냐고. 그때 내가 환자를 안 보는 날이라서 네네. 내가 차환자를 대접하고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뭐 잘 지낸다고 어떻고 하디. 사실은 제가 성모병원에 입원해가 있잖아요. 예. 또 정신과에 무슨 일로 네. 입원했냐고. 딸꾹질이 나서. 응? 네. 딸꾹질이 나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째 입원해 있는데 계속 안 멈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선생님한테 가면은 이 딸꾹질도 낫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찾아왔대요. 근데 내가 처음 들어올 때 보니까 딸꾹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 있는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 딸꾹질을 했느냐 하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갔으니까 부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부인을 들어오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딸꾹질을 했대요. 밖에서 병원 나한테 들어오면서 딸꾹질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선생님이. 그럼 내가 뭐 성별도 바꾸시고 이 딸꾹질도 멈추게 하시고 위대한. 이제 그런 게 자꾸 축적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한테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곡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판 공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관심법을 가지. 그러니까 그런 걸 경계하라는 뜻에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신과적으로 내가 해석해보면 내가 뭘 잘하고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내한테 대한 믿음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앞에 그런 혼란스러웠던 것을 정리해 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이것도 해줄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한테 오니까 그게 작용한 거지 내가 작용한 게 아니에요. 앞에 거는 사실 진실은 리딩을 잘못했기 때문에 쌤이 맞아 들어간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고친 건데 선생님은 원인은 잘 보지 않고 내가 정말 바꾸는 능력이 있나 보다. 딸꾹질도 멈출 수 있는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보고 혼자서 그냥 그걸 내가 믿고 행동하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니까. 진짜 종단 하나만 드실 뻔하죠. 거기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내가 경험적으로 평생 주의하여야 될 것은 그 두 가지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정신과 의사뿐 아니라 정치가라든지 혹은 뭐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칭찬하고 이러면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보면 뭐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처음에는 이제 그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나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 네. 정말로 자기는 영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게 정확한 원인은 보지 않고 이게 내가 대단해서 그렇다 그렇지. 하는 생각을 그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어딥니까 양평인가의 경찰서장 이야기. 그렇지. 네, 그분이 이제 음. 계속 간증을 하다 보니까 맞아. 책이 자꾸 부풀려져가지고 처음 원본하고 굉장히 다르게 음. 책을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져왔는데 좀 거짓말이더라. 음. 그 사람이 사실은 거짓말을 일부러 인기 얻기 위해서 썼다기보단 자꾸 칭찬을 받고 이러니까 조금씩 보태다 그렇지. 보니까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것을 내가 보기에는 처음 간증한 내용은 다 옳은 거예요. 네네네. 자기가 느낀 그대로인데 뒤에 거는 간증을 하면서 보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간파하고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가 부족해서 네, 그러니까요. 잠이 안 온다.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하는 스스로가 내가 지금 너무 과하게 나를 생각한다는 걸 느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누군가가 일깨워 준다면 굉장히 시간 단축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벽암록이라는 그 불교의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졸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이제 풀이하면서 안에서 이제 부르는 거랑 밖에서 쪼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불을 쫄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난다. 그래서 어느 학승이 이제 큰 스님께 학인이 준비되었으니 콕 하고 쪼아 주십시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큰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쪼으면 죽을까 살까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먼저 쪼아야 밖에서 좁는 게. 네, 그리고 쪼을 때가 돼서 쪼아야 되는데 영양도 안 된 것이 위에 밖에서 쪼아 달라고 그렇게 하니 네가 깜냥이나 되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학인이 아마 그 아랫사람이 좀 자기를 교만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하나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향할 때는 굉장히 큰 범죄로도 될 수 있는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윤택 씨가 떠오르거든요. 지금 누구? 그 미투 운동에서 수많은 그 여배우들을 성폭행했다는 그래도 8명인가 성폭행했다니 정해져서 징역 7년형을 지금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이분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뉴스 이제 신문으로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예전에는 뭐 집에서 일 봐주는 분을 식모라고 하잖아요. 식모가 돼지고기를 밥상에 올리면 그걸 어머니가 집어 던지면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이런 천한 고기를 주냐고 소고기 당장 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장에 손을 잡고 가다가 시장에 이제 있는 상인들이 애 귀엽다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손을 뿌리치면서 어디다 지금 더러운 손을 이 귀한 애한테 하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재주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연극을 잘하니까 그 단장이 됐잖아요. 단장이 돼서 여배우들을 굉장히 성폭력하는 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알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단장님, 지금 우리 사이에서 좀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조금 좀 자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아는데 좀 봐주라. 난 좀 특별하잖아. 특별하잖아. 난 좀 특별하잖아. 이게 정말 옴니포텐트가 정말 병리적으로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힘들게 하는지. 그러면 이 옴니포텐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본인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중에서도 얼리 메모리로 이렇게 이윤택 씨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우리 아들은 최고다, 천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본대로 키워야지.
그놈 마음은 어릴 때 그 어머니들 만나봐 네. 자기 아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은 해준다. 참 그 말로 소망이거든. 모든 게 정리되는 본대로 키워야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다 천재고 수재고. 예. 이거는 뭐 저까지입니다만 선생님 요 한 가지만 제가 평소 궁금했던 걸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똑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똑똑한. 애 참 똑똑하게 생겼어요. 아이고 애 공부 잘하겠다 이러면서 반에서 몇 등 해. 100점 받았어? 그러면서 이 공부, 똑똑한 거 이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아이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천재다 수재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 똑똑하다면 큰 칭찬 받은 것 같고 이게 또 학력으로도 또 이렇게 연관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 자주 묻는 질문인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이런 질문 제가 자주 묻는 레파토리인데 왜 이렇게 우리 문화에서 똑똑한 거 이걸 나는 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과거의 엘리트를 뽑는 과정이 과거잖아요. 과거지. 네네네. 과거에 급제하면 의사와 신분이 모처럼 바뀌고 수직 상승하고. 네. 동네 한 바퀴 돌면 말이지. 그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네. 사회적인 계층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똑똑해야 돼. 똑똑해야지. 이제 그런 것이 잠재적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 애들 교육열도 높고 네. 교육열이 우리나라만큼 높은 데는 없을 거예요. 네, 없을 거예요. 없고 그런 거거든. 네. 그런데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선민의식. 네. 선민의식이 네. 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선민의식이 있은 게 아니에요. 네. 에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엄청난 고통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펼쳐진 게 뭐냐면 열등감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그런 출세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열등감을 헤어날 수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네. 이 열등감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그보다 더 자부심이 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이 내려와가지고 아직까지 목에 힘주는 거예요. 네. 그 목에 힘주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도 머리도 좋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합성이 돼가지고 발전을 한 거거든. 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걸 좀 깨닫고 네. 우리가 지금 이 학벌이라든지 재주 공부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네. 지금은 능력 위주잖아요. 그렇죠. 능력도 공부만 능력이 아닌 그렇죠.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다 다양한 능력이 될 수 있는데 있다는데 이제 시선을 좀 돌리면 훨씬 이거 사회 계층을 바꾸는데도 빠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옛날 방식으로 그거에만 매달리고 있으면 그걸로 성공할 률이 뭐 50%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다른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하면 그건 100% 올라가는 거죠. 네. 정말 지금 뭐 유대인 말씀도 해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오로지 하나의 사다리만 가지고 신분이 바뀌고 출세하던 그런 유산들이 남아있어서 융이 말했던 집단 무의식처럼 세월이 바뀌어서 조건과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좀 집요할 정도로 마음속에 똑똑한 거, 공부 잘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삼는 게 우리에게 아직 좀 자녀 감정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고요. 저는 선생님이 유대인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 중에 유독 기억나는 것은 그 교과서에 처음 했어요. 우리는 한때 이집트의 노예였다. 그게 굉장한 그러니까요. 주체적인 자존심이다. 예,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것을 아직 해결을 못하잖아. 그렇죠. 해결 못하고 감출 좀 이렇게 덮으려고 하고. 그런데 거기는 나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걸 교과서 제 첫머리에 썼다는 건 굉장한 역어로운 자신감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등감을 단지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내서 나 있었다. 그래서 나 노력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네. 그런 걸 직면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아, 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그 예를 들면 병자 혼란이 언제 일어났죠? 무슨 뭐, 인조 때인가? 네네. 기억이 그런데 누군지는. 남한산성에 있다가 나가서 항복을 하잖아요. 네네. 이마를 땅에 조아리고. 아, 네. 그래서 그 산전도비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만주도 들어가고 이제 한문도 들어가고. 네네네. 그 비석이 얼마만큼 순환을 당했는지 아세요? 비석을. 생각나면 땅바닥에 꺼내고 생각나면 꺼내고 네네네. 땅바닥에 묻는다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없어지나요? 네네. 아니죠. 네. 그것을 세워놓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나는 코로나가 나기 전에 19년이지 2019년에 내가 보스턴에 그 강연을 한 적으로. 네, 미국 보스턴에. 네. 그 간 김에 이제 시애틀에 사는 내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 이과자 친구예요. 네. 그 공항에서 날 픽업해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일 먼저 데리고 가는 게 어떤 동상이 서 있는데 이걸 꼭 보고 가라는. 네네네. 그걸 가서 읽어보니까 레닌 동상이에요. 아, 스탈린 레닌 할 때 레닌이요? 네. 그 미국의 레닌 동상. 그러게요. 소련 있으면 뭐 러시아 있으면 이해가 돼도. 네. 이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레닌 동상이 맞는데 좀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게 없는 애. 네. 그래 무심히 보니까 모르겠어. 네. 뭐냐 그러니까 왼손을 드세요 그래. 네. 왼손을 보니까 빨간 페인트로. 이건 뭘 상징하냐? 피를 상징하잖아. 네네. 레닌 너 때문에 피 흘린 게 얼마나 많아. 아, 그런 상징적 의미로. 이걸 이기기 위해서 레닌 동상을 소련에서 두들겨 부실 때 네. 한 시민이 가서 그걸 샀어요. 예. 사비로.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거기다가 세우도록 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이건 난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직면하겠다는 거죠. 네네네. 선생님, 오늘 저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은 것 같아요. 너무 옴니포턴트하게 수페리어, 정말 대단하게 나를 생각하는 것도, 그 다음에 나를 못하게, 인페리어,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도 둘 다 지양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직시하고 직면해서 아, 내가 너무 나를 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또 열등함이 있지만 부끄럽지만 꺼내겠다. 그런 용기, 직면하는 자세,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원래 있는 그 모습대로 만들고 나를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직시하는 힘을 가지게 하는 거구나. 직면, 직시야말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등감이든지 우월감이든지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갖고 있고 혼재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것이 수치로 말하면 어느 것이 51%고 어느 것이 49%인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슈페리티가 있다. 네. 이 사람은 인피어리티가 네.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차이 크지 않나요? 그 두 개는 혼재 있는 거예요. 네. 저를 돌아봐도 그게 그러니까 그걸 직시한다는 것은 한쪽은 보기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과장해서 과장해서 네. 스스로도 과장해서 그러니까 과장해서 보다가 보니까 그게 망상으로 극단으로 망상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막 본대로. 오늘의 결론. 본대로 얘기해라. 본대로 얘기해라. 그런 대로. 네, 나 자신은 물론 자식이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네. 그게 직시하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 선생님과 저도 본대로 얘기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얘기 안 하니까 우리 대담 좋은데요. 결론은 우리 대담 참 좋은 대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본대로 얘기하는 그런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산실 너랑 나랑 저는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